혹시 눈치채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입혔을 때 그들은 마치 당신이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이길 기대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들은 당신이 화를 내거나 실망하거나 심지어 필사적으로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쓰길 바랍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당신의 감정에 대한 권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그런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대신 미스터리한 존재가 된다면, 그들이 읽을 수 없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들의 기대를 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고 상황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스토아 철학의 방식으로 해낼 겁니다. 차분하게, 침착하게,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통제하며. 자, 시작합시다. 1부, 자신을 높여라, 보복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보복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질투하게 만들거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과시하거나 냉정함을 보여줌으로써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여성들은 약한 남성을 상처 입힌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한 남성을 잃은 것에 대해서만 후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근육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 자존감, 그리고 품위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보복을 계획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관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녀의 관심을 쫓아다닐 때,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했을 때, 그녀가 당신을 화나게 했다는 것을 보여줄 때, 당신은 그녀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가 여전히 당신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셈이죠. 하지만 그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대신 당신은 그녀가 기대하지 않은 행동으로 그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이 슬퍼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마무리를 찾으려 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당신이 화를 내거나 여전히 그녀의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그녀가 당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연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을 본다면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마치 그녀가 당신 인생의 한 챕터일 뿐 전체 책이 아니라는 듯이 행동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고통을 연료로 바꿔야 합니다. 그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녀가 알아채지 못할 새로운 당신을 만들어 보세요. 너무 바빠서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버전의 당신을요. 체육관에 가세요.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따라 강해질 겁니다. 당신의 커리어를 장악하세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요. 직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거나, 꿈꿔왔던 사업을 시작하거나, 삶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을 갈고 닦으세요. 당신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감을 키워서 그녀의 당신에 대한 의견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만드세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번창하는 모습을 그녀가 보게 될 때, 당신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업그레이드된 당신의 소식을 듣게 될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겁니다. 내가 실수한 걸까? 그녀는 자신이 당신 같은 멋진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플 겁니다. 하지만 그때쯤 당신은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어서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을 상처 입힌 자와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그녀의 행동을 따라 하지 마세요. 그녀 수준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그저 그 위를 지나가세요. 원한이나 쓰라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남자. 그는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남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녀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고, 그녀를 질투하게 만들려 애쓰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너무 집중하고 자신의 성장에 몰두해서 그녀가 뒷생각으로 밀려나는 남자가 되는 것.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승리합니다. 무관심의 힘, 초고의 복수는 그녀가 당신을 상처 입힌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절대 잃지 말았어야 할 사람으로 당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할 때 강력한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걸까? 이렇게 평온해 보이지.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승리합니다. 그녀를 상처 입히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완벽히 통제함으로써. 상상해보세요.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만났다고요. 그녀는 긴장된 분위기, 어색함, 심지어 당신의 눈에서 약간의 원망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차분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억지로 꾸민 예의가 아니라 냉정함도 아닌 그저 평온한 존재감으로요. 그녀가 당신 삶에서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듯이. 그 순간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인정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제력은 궁극의 힘,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통은 사건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온다고요. 당신이 무관심과 친절함을 섞어 선택할 때 그녀가 기대했던 감정적 대본을 깨뜨립니다. 당신은 쓰라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녀가 이해하지 못할 평온함 속에서 우뚝 섭니다. 이것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그녀가 당신을 잘못 판단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처받은 상황에서 분노 대신 차분함으로 대응한 적이 있나요? 결과는 어땠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 메시지가 와닿았다면 다음 문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정한 힘은 침묵이다. 이 글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여 앞으로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사고방식, 관계, 그리고 개인적 힘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방식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여정을 계속 이어갑시다. 이제 우리는 관계와 삶에서 주도권을 바꾸는 더 깊은 방법들을 탐구할 겁니다. 복수나 조종이 아닌 최고의 자신으로 거듭나며 상황을 뒤바꾸는 법을요. 이번 2부에서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강력한 전략들을 알아볼 겁니다. 그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완벽히 다스리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자,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2부,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희소성의 힘. 예상치 못한 따뜻함. 그녀를 정말로 당황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쓰라림이나 냉정함이 아닌 차분한 친절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그녀를 되찾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심리 게임을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감정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더 이상 당신의 평온함을 깨뜨릴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요. 이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상처받았을 때 화를 내거나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완전히 물러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무관심과 친절함이 섞인 독특한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분위기, 어색함, 혹은 당신의 눈에서 약간의 원망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억지로 꾸민 예의가 아니에요. 냉랭한 태도도 아닙니다. 그저 평온한 존재감. 그녀가 당신 삶에서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듯한 태도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인정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녀의 행동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깊이와 회복력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분노도 없고 쓰라린 감정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만 있을 뿐. 중요한 점은 이건 일반적인 의미의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상처 입혔지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신적 장악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세네카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자기 통제의 경지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원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당신을 상처 입혔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본능은 아마도 어떤 반응을 외쳤을 겁니다. 분노, 물러서기, 혹은 복수. 하지만 그 반대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기대를 깨뜨립니다. 당신이 무너지길 바랐던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가장 흔들리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예상한 감정적 대본을 거부하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쓰라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힘 속에서 굳건히 서 있을 때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평온함 속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잘못 판단한 걸까? 당신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복수나 침묵이 아니라 자신을 너무 잘 통제함으로써 그녀가 당신의 감정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희소성의 힘. 인간의 심리에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가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요. 공기가 사라질 때까지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그녀 곁에 있었다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안부를 묻고 그녀는 당신의 존재를 배경소음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방정식에서 자신을 제거한다면 당신의 부재는 갑자기 큰 소리로 들립니다. 그건 더 이상 배경소음이 아닙니다. 그녀의 주의를 요구하는 침묵이 됩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매일 당신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갑자기 멈춘다면 당신은 그 변화를 느낄 겁니다. 누군가가 항상 당신 삶에 있었다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할 겁니다. 바로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겁니다. 복수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에요. 단지 공간의 힘을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여성이 당신을 상처 입혔을 때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아마도 인정받고 싶거나 답변을 요구하거나 그녀가 당신이 느낀 것을 느끼게 만들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 스토아 철학의 힘은 당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데 있습니다. 반응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세요. 쫓아가는 대신 물러서세요. 희소성을 만들어냄으로써 당신은 호기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욕망을 낳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모든 관심을 받았던 여성이 갑자기 그 관심을 잃게 되면 더 이상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로 라디오 침묵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부재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저를 쫓아오지 않는 거지? 저를 대체한 걸까? 정말 나를 잊어버린 걸까? 이 질문들은 어떤 절박한 문자보다 강력한 끌림을 만듭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정적 반응을 기대할 때 당신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로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그녀는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변화된 당신을 느낍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기 통제가 궁극의 힘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예측 가능했던 당신이 아니라 미스터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스터리는 관심을 끄는 법이죠.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침묵이나 희소성을 사용해 주도권을 바꾼 적이 있나요?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 사고방식의 힘을 느끼셨다면 다음 문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주도권을 쥔다. 이 글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여 앞으로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사고방식, 감정, 그리고 개인적 힘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만나보세요. 스토아 철학의 방식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여정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상처를 넘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략들을 계속 탐구할 겁니다. 이건 복수나 조종이 아니에요. 자신을 통제하고 미스터리한 존재로 거듭나며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3부에서는 또 다른 강력한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대한 권력을 되찾고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법을요. 자, 함께 시작합시다. 3부. 인정하지 않기, 확신 주지 않기, 그리고 전략적 사라짐. 인정하지 않기, 확신 주지 않기. 사람들은 대부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안심을 원하고 확신을 갈구합니다.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방정식에서 인정을 제거한다면, 그녀가 원하는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그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미스터리를 만들어냅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이 주도권을 쥡니다. 여성이 당신을 상처 입혔을 때 그건 말, 행동, 혹은 신뢰의 배신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화를 내거나 실망하거나 심지어 절박하게 답을 찾으려는 모습으로 그녀는 남자들이 자신에게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음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당신이 마무리를 쫓아다니거나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완전히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차분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녀가 연락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한테 화난 거야. 그녀가 원하는 감정적 반응을 주지 마세요. 그저 미소를 지으며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으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얘 내가 화를 내야 하지. 그녀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괜찮은 거지. 서둘러 그녀를 안심시키지 마세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하세요. 난 이미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어. 그리고 계속 당신의 길을 가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말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남자는 자신의 감정이 오직 자신의 책임임을 압니다. 그는 외부의 힘, 특히 타인의 일시적인 행동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이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인식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가 당신이 감정적이 되길, 반응하거나 취약한 모습을 보이길 기대하는 순간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고한 의식 속에서요. 여성들은 자제력을 가진 남자에게 끌립니다. 감정에 쉽게 조종되지 않는 남자들에게요. 당신이 인정을 멈추고 그녀가 당연하게 여겼던 확신을 주지 않을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과도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왜 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거지? 정말로 나를 신경 썼던 걸까? 벌써 나를 넘어선 걸까? 그녀는 당신이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인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도권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마무리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미스터리가 됩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당신은 물러서서 그녀가 당신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개임을 거부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패를 쥐고 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당신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마무리를 쫓아다니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거나
그 과정에서 힘을 잃었던 적이 있나요? 그때의 기분은 어땠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 반대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이 문구를 남겨주세요. 나는 주도권을 쥔다.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 봅시다. 전략적 사라짐. 많은 남자들은 상처받은 후 주도권을 되찾는 최선의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버리고 차단하고 그녀를 존재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처음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의 레이더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그녀는 당신의 부재에 적응할 겁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당신을 떠올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전략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건 스토아 철학의 전사가 후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정비하기 위함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을 상처 입힌 자와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상처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쓰라림이나 완전한 후퇴가 아니라 그녀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상황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세상에 존재하되 침범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방법으로 이걸 해냅니다. 직접적인 연락을 멈추되 당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지는 마세요. 그녀가 당신이 더 강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집중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세요. 하지만 그녀에게 접근 권한은 주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녀는 그 이유를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녀를 차단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이 그녀 없이도 계속되고 있음을 그녀가 살짝 엿볼 수 있게 하세요. 어쩌면 그녀가 당신이 절대 가지 않을 것 같았던 행사에서 당신의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녀가 모르는 사람들과 웃고 있는 당신을 보게 될 수도 있죠. 이건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계속되고 있으며 당신이 그 삶을 즐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존재하되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되세요. 그녀가 문자를 보내면 서두르지 말고 답장하세요. 혹은 아예 답장하지 마세요. 우연히 마주쳤을 때 위에 바르게 하지만 거리를 두세요. 가벼운 고개 끄덕임, 살짝 미소 짓고 그리고 계속 당신의 길을 가세요. 마치 그녀의 존재를 거의 알아채지 못한 것처럼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도발하는 데 성공했다면 당신의 마음이 그 도발에 동조했음을 깨달아라. 그녀에게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만족감을 주지 마세요. 이런 미묘한 부재의 형태는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여성들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상처 입혔을 때 그들은 분노, 절망 혹은 애원 같은 반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보다 훨씬 강력한 것을 줍니다. 무관심. 그리고 그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상처받고 쫓아오고 마무리를 찾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흔들림 없이 차분하고 집중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녀는 불안해집니다. 바둑판이 뒤집힙니다. 이제 그녀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궁금해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의심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벌주거나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를 넘어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어떤 말보다 강한 충격을 줍니다. 계속해서 성장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부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누군가의 당신에 대한 인식을 바꾼 적이 있나요? 어떤 결과였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 사고방식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문구를 남겨주세요. 성장은 최고의 복수다. 이 글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여 앞으로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사고방식, 감정,
그리고 개인적 힘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만나보세요. 스토아 철학의 방식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여정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를 넘어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최고의 자신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계속 탐구할 겁니다. 이건 게임을 하거나 복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미스터리한 존재로 거듭나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여정입니다. 4부에서는 당신의 힘을 강화하고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더 강력한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합시다. 4부, 새로운 호기심의 아우라와 프레임 장악. 새로운 호기심의 아우라. 상처받은 후 많은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그대로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그녀가 자신을 다시 생각하게 해줄 거라 희망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이겁니다. 여성은 제자리에 머무는 남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스터리한 존재가 된 남자를 기억합니다.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 이제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한 사람을요. 여성이 당신을 상처 입혔을 때 당신이 절대 원하지 않는 것은 그녀가 여전히 당신의 감정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그녀가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억지로 꾸미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녀의 인정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당신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당신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당신을 속속들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죠. 예전에 당신은 아마 소파에 앉아서 게임을 하거나 항상 그녀의 문자에 즉각 답장하며 늘 곁에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체육관에 갑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추진하거나 개인적인 목표에 몰두합니다. 그녀가 익숙했던 장소에서 당신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자신으로 들어섰습니다. 당신의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세요.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더 날카로운 외모, 더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모두가 돌아보게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알던 그 남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당신에게 낯선 사람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권투를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그녀가 절대 당신이 시도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기술을 익히세요. 그녀는 당신이 말만 하는 줄 알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당신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누구지?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지? 여기서 스토아 철학이 빛을 발합니다. 당신은 악이나 조종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스승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불태우게 두지 말고 당신을 단련하게 하세요.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단련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벗어납니다. 당신은 존경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너무 빨리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녀는 갑자기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이제 당신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못 판단한 걸까? 내가 정말로 멋진 사람을 놓친 걸까? 이런 혼란은 당신이 게임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최고의 자신을 만드는 도전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프레임 장악, 게임 장악, 감정적 프레임을 장악하는 사람이 관계를 장악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너무 많이 투자할 때 그녀가 리듬을 설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녀가 따뜻하면 당신도 따뜻하게 반응합니다. 그녀가 차갑다면
당신은 뭘 잘못했는지 고민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녀가 거리를 두면 당신은 쫓아가며 그녀의 감정에 따라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감정적 리듬을 설정합니다. 그녀가 아닙니다. 어떻게 프레임을 장악할까요? 먼저 감정적 분리를 마스터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남자는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기분 변화가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녀가 거리를 두거나 냉담하거나 심지어 잔인하더라도 당신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 속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음모를 꾸미는 상원의원과 마주쳤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그가 평정을 잃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 상황을 인정하고 이성을 유지하며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겁니다. 당신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려 하거나 당신을 비꼬는 말을 던지거나 침묵으로 당신을 시험하더라도 그 미끼를 물지 마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함정에 빠집니다.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애원하거나 충동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건 약함의 신호일 뿐입니다. 대신 무관심을 선택하세요. 냉정하거나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남자는 불필요한 감정 싸움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에너지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세요. 그때 진정한 혼란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성이 거리를 두면 당황합니다. 그들은 과도하게 보상하려 하고 그녀의 애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물러서서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당신은 다시 나타납니다. 쫓아가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저 당신만의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거지? 얘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얘 내가 저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어지는 거지? 그녀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당신은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인정을 찾고 과도하게 생각하며 당신이 예전에 채웠던 빈 공간을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함께 성장합시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당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꾀한 적이 있나요? 그때의 기분은 어땠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 메시지가 와닿았다면 이 문구를 남겨주세요. 성장은 최고의 복수다. 이 글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여 앞으로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사고방식, 감정, 그리고 개인적 힘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만나보세요. 스토아 철학의 방식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여정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를 넘어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최고의 자신으로 거듭나는 법을 계속 탐구할 겁니다. 이건 게임을 하거나 복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감 넘치며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거듭나는 여정입니다. 5부에서는 당신이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고 당신의 성장으로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합시다. 5부, 장기적인 게임과 예측 불가능함의 힘. 장기적인 게임,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상처받은 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일주일 안에 그녀가 후회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바꾸고 싶다면 체크판 게임을 멈추고 체스 게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인내심에서 나옵니다. 멀리 내다보고 10보 앞을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건 정신적인 체스 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약한 플레이어는 절박한 수를 두며 즉각적인 승리를 노립니다. 하지만 강한 플레이어, 스토와 철학을 따르는 남자는 승리가 장기적인 게임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성이 당신을 상처 입혔을 때, 그녀가 당신을 떠나거나 거절하거나 당신을 뒷생각으로 취급했을 때 가장 최악의 행동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녀가 기대하는 반응입니다. 분노, 애원, 혹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시도. 대신 당신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녀를 침묵 속에 두세요. 시간을 당신의 편으로 만드세요.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낄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녀는 당신의 가치를 절대 깨닫지 못할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단계에서 당황합니다. 그들은 설명하거나 고치려 하거나 마무리를 찾으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스토와 철학을 따르는 남자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반응임을 압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녀가 떠났습니다. 당신이 쫓아갈 거라 기대하며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당신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연락하지 않는 거지? 벌써 나를 넘어선 걸까? 처음부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걸까? 그 혼란은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조종이 아니라 자기 통제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단순히 기다리는 게임이라고 오해합니다. 충분히 오래 침묵하면 그녀가 돌아올 거라고요. 그건 틀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침묵 속에 앉아서 여전히 그녀에 대한 집착으로 마음이 가득하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넘어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깊은 내면에서 그녀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남자가 여전히 자신의 인정을 필요로 할 때,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그걸 알아챕니다. 하지만 당신이 초점을 내면으로 돌릴 때, 그녀의 관심을 기다리는 대신 자신을 구축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녀는 진정으로 당신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녀가 과도하게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운동하고, 책을 읽고, 마음을 단련하고, 목표를 갈고 닦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남자가 됩니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그리고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녀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스토와 철학을 따르는 남자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훌륭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기준에 맞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구축했습니다. 외부의 인정 없이도 온전함을 느끼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침묵을 견디며 당황하지 않는 남자. 그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증명은 그녀에게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가치를 깨닫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능함의 힘. 예측 가능함은 매력에 있어 사형 선고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녀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단순한 패턴이 됩니다. 그녀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익숙한 존재가 되죠. 하지만 당신이 그 기대를 깨뜨릴 때, 그녀가 당신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 때, 그녀의 마음속에 강렬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질문을 던지고, 궁금해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녀를 계속 당신에게 묶어둡니다. 여성들은 미스터리에 끌립니다. 혼란을 원해서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함이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어디에 있을지 항상 안다면 흥미도 호기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화를 주고 그녀가 읽을 수 없는 남자가 될 때 그녀의 마음은 풀가동을 시작합니다. 당신을 해독하려고 애쓰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당신은 완전히 침묵합니다. 문자도 전화도 반응도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당신의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당신은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에너지 넘치고 목적에 집중하며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요. 당신은 웃고 있고 자신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녀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요. 그 순간은 당신이 보낼 수 있는 어떤 문자보다 강력합니다. 그녀의 머릿속 이야기를 깨뜨립니다. 그녀는 당신이 기다리고 고통 속에 빠져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 혼란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을 정말로 이해했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잊으려는 순간 당신은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명하려는 사람도 아니죠. 당신은 그저 자신의 길을 걷는 남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은 말없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여성의 마음은 확신을 갈망합니다. 그녀가 당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거나 당신의 감정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녀는 관심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의 에너지를 파악할 수 없고 당신의 깊이를 다 탐험하지 못했다면 그건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감정적 끌림을 만듭니다. 함께 성장합시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녀의 관심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물러선 적이 있나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 사고방식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문구를 남겨주세요. 나는 상 그 자체다. 이 글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여 앞으로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사고방식, 감정, 그리고 개인적 힘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만나보세요. 스토아 철학의 방식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여정의 마지막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를 완전히 넘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전략들을 마무리할 겁니다. 이건 조종이나 복수가 아닙니다. 자신감 넘치고 자신을 통제하며 타인의 인정 없이도 온전한 남자가 되는 여정입니다. 6부에서는 마지막 한 수와 핵심 교훈을 통해 당신의 삶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는 법을 탐구하겠습니다. 자, 함께 마무리합시다. 6부 마지막 한 수 무관심과 핵심 교훈. 마지막 한 수 무관심. 이제 가장 강력한 한 수를 공개합니다. 그건 바로 무관심입니다. 분노도 슬픔도 복수도 아닙니다. 그저 완전한 감정적 분리입니다. 이것이 그녀를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화가 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거나 심지어 그녀가 마음을 바꾸길 기다리는 모습으로. 하지만 당신이 그 반대를 선택할 때 당신의 삶이 그녀의 존재나 부재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은 남자들이 붙잡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끈질기게 남아있기를, 답변 없는 질문들이 남아있기를, 심지어 떠난 후에도 어느 정도의 애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그들을 생각하고 과거를 되새기며 다시 연결될 기회를 기다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당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녀는 자신이 예상했던 빈 공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혼란은 바로 주도권의 변화입니다. 질문은 더 이상 저 사람이 나를 여전히 원할까?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쉽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지?로 바뀝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은 쉽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적 규율을 마스터한 겁니다. 스토아 철학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타인의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권능이 있다.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힘을 찾는다. 이것이 침묵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유입니다.
조종이나 게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이 처음부터 그녀의 손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주시하고 기다리고 심지어 그녀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당신이 번창하는 모습을 봅니다. 집중하고 규율 잡히고 완전히 평온한 모습으로요. 수동적 공격적인 게시물이 없습니다. 그녀를 질투하게 만들려는 알팍한 시도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조용한 자신감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당신을 쫓아가던 남자가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갑자기 그녀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선택을 되새기며 당신이 채웠던 빈 공간을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그녀가 당신을 붙잡으려 했던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그녀를 넘어섰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벌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에게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줄 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요. 핵심 교훈, 당신의 반응이 힘이다. 이 모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의 힘은 반응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식적으로 반응하는 데예요. 그녀가 당신이 쫓아오길 기대할 때 당신은 물러섭니다. 그녀가 자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고 믿을 때 당신은 그녀가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녀가 당신이 그녀 없이는 무너질 거라 생각할 때 당신은 얼마나 굳건한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복수나 조종이 아닙니다. 이건 자존감입니다. 자신의 감정, 에너지, 그리고 집중력을 통제하는 남자는 항상 강한 위치에 있습니다. 당신이 인정을 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매력은 타인에게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떠올려 봅시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권능이 있다.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힘을 찾는다. 당신은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반응은 자신을 높이고 성장하고 조용한 자신감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아가기.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 중에서 무관심, 희소성, 미스터리한 존재가 되는 것, 무엇이 가장 강렬하게 와닿았나요? 침묵과 자기 완성을 통해 주도권을 바꾼 적이 있나요? 어떤 경험이었는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여정이 같이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여 앞으로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사고방식, 관계, 그리고 개인적 힘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만나보세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제한된 콘텐츠를 확인해 당신의 게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보세요. 강하게 집중하며 계속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세요.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